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대만 반도체가 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제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서버 제품인 GB300의 최대 공급 업체가 됐습니다. 미디어텍은 구글에 이어 애플에도 통신용 칩을 납품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TSMC에 이어 폭스콘, 미디어텍 등이 잇따라 미국 픽테크 반도체 물량을 수주하면서 대만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 기업은 크게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리로 치면 주방에 해당합니다. 대만의 TSMC가 유명합니다.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요리로 치면 요리사가 책상에 앉아 요리법을 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팹리스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와 AMD가 유명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팹리스이면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즉, 반도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며 이를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와 반도체 설계 업체 미디어텍,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콘은 엔비디아가 발주하는 AI 서버 부품의 80에서 90%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얼마 전 혼다와 합병을 발표한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매수하려 한다는 루머도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만은 AI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연간 생산액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른 점은 반도체 생산 과정의 설계 29%, 제조 57%, 패키징 및 테스팅 14%가 고르게 발전해 있습니다. 제조에서도 비메모리 분야인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와 메모리 반도체 제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는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세계 경제가 침체돼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늦은 1990년대 대만의 국책기관인 공업기술원은 반도체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공업기술원을 이끌던 모리스 창, 현 TSMC 회장의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비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진입장벽을 뚫기 위해 공업기술원에서 반도체 분야를 분사한 뒤 대만 정부가 절반, 외국인 투자자가 절반의 자금을 대는 식으로 TSMC를 탄생시켰습니다. TSMC는 생산시설이 없거나 설비 확장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위험 없이 반도체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TSMC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미국과 유럽이 설계와 주문을 맡고 아시아가 생산을 담당하는 반도체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대만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되면서 가격과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비메모리와 파운드리로 확장하지 못하고 주춤하며 대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TSMC는 일본 규슈의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제시하고 기술 자주화와 장비 공급 현지화를 목표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첨단 기업 유치,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환경과 친기업적인 사회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경직된 근로시간 상한제도로 인해 시간 싸움인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실정입니다. 대만에는 약 1000개의 중소기업이 촘촘하게 반도체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다양한 제품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 기업의 반도체 산업이 의존됩니다. 한국의 세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이 1.5%에 그치는 것도 설계도를 팔 수 있는 기업이 삼성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은 생산 원가의 80%를 중소기업 부품과 장비 구매에 사용합니다. 그만큼 낙수 효과를 발생시켜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한국과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협력, 지속적 투자,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 덕분입니다. 대만 사례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장기적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한순간의 성공에 자만했다가는 언제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할지 모릅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의 전자회사가 최첨단 전자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지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붕괴했다고까지 말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코닥 필름을 무너뜨린 것처럼 애플의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강자였던 노키아와 모토롤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른바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이루어집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질주가 무섭습니다.